지난 시간에 원자의 대략적인 구조는 배웠죠. 그지? 원자라는 녀석은 핵이랑 그 주위를 도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고, 전자는 그대로 전자죠. 그지? 얘네들의 상대적인 전압값이, 양성자는 플러스 1 전자, 중성자는 0, 전자는 마이너스 1의 전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E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 이거는 뭐다? 6.25 곱하기 10의 18승 분의 1 쿨롬을 묘사한 거기 때문에 그냥 상대적인 값으로 전하는 요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2학년들은 1학기에 나한테 내신 대비 들은 친구들은 그거 되게 강조 많이 하고 세뇌시킬 만큼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원자가 중성인 이유. 원자 핵이 가지는 플러스 전하량의 크기와 전자가 가지는 마이너스 전하량의 총합의 크기가 어떻다? 같기 때문에 원자는 중성이다 이야기를 했던 거지. 그리고 그 질량값이 전자를 1이라고 치면 1836, 1837 정도 되기 때문에 얘를 1이라고 치면 얘도 사실상 1이 되죠. 맞지? 그러면 저절로 얘는 뭐가 된다? (1830분의 1이) 돼서 0 취급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양성자랑 중성자 개수를 합한 거를 뭐라 그런다? 그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표현하는 질량수라는 숫자로 표현하게 되고, 여기서 중성인 원자를 기준으로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는 동일하죠. 중성 원자 기준으로.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원자 번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자량이란 C, 탄소, 원자 번호 6번, 질량수가 12가 되는 이 탄소의 정확한 질량을 12로 기준을 잡아서 다른 원자가 가지는 상대적인 질량의 값을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12 정확하게는 12.00으로 잡아서. 왜? 사실 딱 들어맞는 거 아니잖아, 이게. 양성자, 중성자 개수에서 질량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대략적으로 10이라고 퉁쳐서 계산한 걸 원자량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봐봐. 지금 우리 교재 17쪽.
12탄소의 질량을 12.00으로 전하고 1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질량에서 탄소가 12, 수소가 1, 구리는 64가 됩니다. 물론 저거 말고 옆에 몇 개 더 적자. 자주 나오는 원자량들은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 외워지긴 하는데 알고 있으면 빨리 풀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수소 1, 헬륨 4, 탄소 12, 질소 14, 산소 16. 사실 거의 다 여기서 끝나요. 화학식량을 계산하는 문제들은.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나트륨 같은 경우 23, 염소 같은 경우 요거는 더 중요하니까 별 3개. 35.5의 값을 가진데 왜 35.5 되는지 뒤에 가서 설명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제 1번 탄소 원자 4개는 산소 원자 3개와 질량이 같다. 산소의 원자량은? 이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잖아. 탄소 원자 4개니까 얼마야? 12가 4개이잖아요. 얘가 산소값 곱하기 3개랑 같으니까 산소값은 얼마다? 16. 그럼 원자량을 물어봤으니까 소수 둘째 자리까지 16.0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응? 자, 예제 2번 지금 한번 계산해서 풀어보세요. 산수 계산 연습은 해봐야 되니까. 빨리. 나트륨 원자 한 개의 질량은 3.82 곱하기 10-23승g이고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1.99 곱하기 10-23승이다. 나트륨 원자량은? 계산하면 23.00 나오겠죠. 근데 이걸 계산할 때 자릿수 맞추면 돼요. 봐봐.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10의 마이너스 23승. 분해. 지금 3.8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이게 12분의 x가 된다 해놓고 이제 푸는 거죠. 계산기 쓰세요, 그냥. 그래서 간단하게 해서 요거 약분해놓고 그냥 계산기 써서 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봐봐. 기준, 탄소 기준을 12.00으로 맞추고 그에 비례하는 다른 원소의 원자량을 맞추는 게 원자량입니다. 자, 요거 빨리 정리. 화학식량이 나오죠. 자, 화학식량은 개념이 조금씩 다르니까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해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소리냐? 봐봐. 분자식량 혹은 분자량. 말 그대로 한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원자량 합계가 분자량 혹은 분자식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온은 이온식량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온식량부터는 그냥 화학식량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봐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세요. 요 두 개를 일단 구별시켜 줄게. HCl, 우리 염화수소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얘를 물에 녹인 게 염산이에요. NaCl, 염화나트륨이라고 부르는 물질이죠.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냐?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얘는 공유결합을 바탕으로 한 분자입니다. 모형을 그리면 HCl은 수소 원자 한 개와 염소 원자 한 개가 공유결합으로 결합하고 있는 분자 한 개예요. 모형을 그려보면 이 알갱이 하나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그러면 HCl의 화학식량은 분자식량이겠지. 맞죠? 그러면 HCl이면 1 더하기 35.5라서 36.5가 나와야 돼요. 근데 NaCl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요. 나트륨 이온 주위에 염화이온이 들어가고 염화이온 주위는 다시 나트륨 이온이 들어가고 그 사이는 다시 염화이온이 들어가고 다시 나트륨 이온이 들어가는데 쫙 입체적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연결된다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고유한 성질을 가지는 최소 단위 알갱이 단위체를 자를 수 있다 없다? 몇 개 잘라야 소금 알갱이 되는데요를 물어보는 거랑 같단 말이야. 못 잘라요. 어디까지인지 감이 안 잡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생각해보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1대1의 비율로 쫙 결합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Na1Cl1이라서 숫자 1 생략하고 NaCl인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이온 결정이잖아. 이온 화합물이라는 것 자체가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NaCl의 화학식량을 그냥 이야기한다고요. 23 더하기 35.5 해서 58.5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실험식량, 이게 실험식량인가? 나 헷갈렸네. 쏘리. 근데 저거 이온 화합물 화학식량 해도 되는데, 이온식량. 요거 실험식량이 조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거 하나 설명을 더 해주려게요. 자, 실험식이라는 식이 있는데 요즘에 잘 배우는 식은 아니에요. 실험식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질, 뭔지 모르는 물질의 원자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요즘 교육과정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화원에서 화투가야 나와요. 예를 들어서 탄화수소라고 해서 탄소와 수소가 여러 개 결합해 있는 물질들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에탄올 같은 거, 프로페인 가스하고 뷰테인 가스 같은 거. 그러면 탄소 여러 개랑 수소 여러 개가 붙어 있단 말이야.
산소 여러 개랑 수소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거를 충분한 양의 산소로 반응시키면 뭐가 나온다?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오겠죠. 맞지? 그러면 얘랑 얘가 얼마씩 생겼느냐를 가지고 얘가 이산화탄소 생긴 양, 물이 생긴 양을 각각 측정해서 X랑 Y가 몇 대 몇인지까지는 찾을 수 있어요. 몇 대 몇인지를 찾을 수 있는데, C3H6인지, C6H12인지 구별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안 돼요. C1H2인지 뭔지 구별 안 돼. 한 가지는 알 수 있어. 얘랑 얘랑 개수비가 1대2일 거라는 것만 알 수 있다고. 그 비율로만 나타나는 식이 실험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온 결정들은 실험식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만한 화학식 하나를 말해볼까요? 이거 모르는 사람 나한테 꿀밤. 특히 2학년 나한테 시험 대비 들어놓고 이 분자의 이름을 모르면 혼납니다. C6H12O6. 2학년 이거 모르면 혼나야 되죠. 뭐야, 서빈이. 뭐야. 주성이 뭐야. 이 큰일인데. 뭐야. 그래. 포도당. 공학수할 때 나오잖아. 그리고 얘는 알아두면 편해요. 여러분들 통합과학으로 수능 쳐야 되는 시대잖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서요. 수능날까지 제일 많이 볼 분자일 겁니다. 단일 화학식에서 제일 많이 볼 일 제일 많은 분자예요. 근데 얘를 위에 같은 실험으로 비율을 구하잖아. 그럼 우리는 뭐밖에 모른다? CH2O. 얘랑 얘가 1대 2대 1의 개수비인 것까지는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분자가 C6H12O6인지는 몰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게 실험식이 돼요. 비율로만 나타나. 그래서 이온결합 화합물이 비율로 나타나는 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봐봐. 탄소가 10인데 1개. 수소는 1인데 2개. 산소는 16인데 1개의 값이 나오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실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 나오냐? 12, 14, 16, 30. 맞죠? 사실 얘는 얼마 나오게? 180 나오죠. 딱 6배잖아. 실제 얘의 분자량은 180이겠죠. C 12 곱하기 6 더하기 1 곱하기 12 더하기 16 곱하기 6 해서 요거 딱 6배잖아. 그래서 대부분 분자 식량은 실험 식량의 자연수 배율이 나오겠다.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죠? 응?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자주 나오는 물질의 화학 식량을 외워두면 빠릅니다. 일단 예제 4번에 나오는 화학 식량과 1몰의 질량을 구하란데 저기서 우리가 안 배운 게 황이잖아요. H2SO4 빼고 하나, 둘, 셋, 4개 한번 구해보세요. 예제 4번에 황은 우리가 모르니까. 자주 나오는 거는 외워놓고 살아도 편합니다. 과학 공부 계속 해야 될 거니까. 자,
예제 4번 18, 44, 40, 60이라고 했고 몰이라는 개념으로 가볼게요. 18, 44, 40, 60이라고. 62. 60. 아니 40, 62. NaOH 40, 23 더하기 1 더하기 16이니까 23 더하기 16 더하기 1이니까. 자, 몰이라는 것은 화학원을 공부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눈부시면 커튼을 내리세요, 블라인드를. 어느 정도로 내 기준에서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고등학생들, 인문계생들한테나 혹은 선행을 준비하는 애들한테 종종 이야기합니다. 몰 개념을 숨 쉬듯이 배우자마자 잘 흡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극히 일부. 천재랑 상관없이 그냥 그 개념을 다른 내용 접어놓고 몰이라는 개념을 흡수 되게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어렵지만 따라오는 아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력해서 따라올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대가리가 깨져라 공부해도 못 따라오는 아이들도 있긴 했어요, 간혹. 근데 이 몰이라고 하는 게 화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배경 중에 하나고, 사실 이 스텝업 수업의 핵심이 몰이에요. 그래서 몰이라는 개념을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익숙하게 연습을 시켜놓고 화학을 보내느냐가 관건이었기 때문에 이 수업을 연 거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묶음 단위입니다. 봐봐. 어떻게 묶어놓은 거냐면, 우리 원자번호 6번 원자량 12인 탄소의 원자량이 12.00이었잖아. 근데 원자는 여러분들 크기가 되게 작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얘를 몇 개를 모으면 12g이 될 것인가의 요 개수. 우리는 12짜리 탄소를 모아서 12g으로 만들 수 있는 입자의 개수, 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고요. 측정해 본 결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원자 6 곱하기 10의 23승계, 만, 억, 조, 경, 해 6020해계를 모으면, 동양인들은 4개 단위로 숫자를 세알리니까 6020해계의 원자를 모으면 원자량이 질량이 됩니다. 그램으로. 킬로그램도 아니죠, 심지어. 그램으로 돼요. 그만큼 작고 가볍잖아. 그래서 우리는 원자들을 화학식으로 대할 때 중등 때까지 그냥 예를 들어 물 분자 하나 만드는 데는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지만, 실제로 원자 단위 하나씩을 우리가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가 있다 없다? 사실상 없잖아. 그러니까 묶음 단위로 반응을 시키는데, 그 묶음 단위를 뭐라 그런다? 즉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가는 묶음을 1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학식을 우리가 몰 단위로 생각하고 사용하게 된다면, 화학식을 보면 저절로
몇 그램 몇 그램을 반응시켜 몇 그램이 나타나는지를 몰 단위로 이해하면 편하겠죠. 화학식량이 질량이 되니까. 그리고 이런 묶음 단위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야. 연필 한 타스에 몇 자루 들어있죠? 12자루 들어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를 만한 거. 계란 큰 거 한 판에 몇 알 들어있게? 보통 그래서 나이를 계란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계란 한 판이다. 뭐 나이가 벌써 내가 계란 한 판인데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거보다 작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홈플러스 가면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 30알 들어요. 30. 여섯 줄 다섯 개, 6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들어있어요. 한 판이 30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이거부터는 이제 진짜 모를 만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데, 고등어 한 손. 몇 마리? 2마리. 양쪽에 이렇게 한 마리씩 잡으세요. 한 손 하면 2마리. 마늘 한 접. 이거 진짜 모를걸? 본 적도 없을 건데, 여러분들은. 적혀 있냐? 마늘 한 접. 100개. 그 있잖아요. 그 가끔씩 시골의 민속촌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집 뒤쪽에 마늘 그거 째로 쭉 새끼줄로 꼬아서 길게 묶어 놓은 거. 그 전체를 한 접이라 그러거든. 예, 100송이를 그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마늘. 그 다음에 조금하고 또 뭐 있을래나? 또 뭐.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 여러분 이제 부모님, 아버지들 보면 골프 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야. 골프 치는 사람이나 선생님처럼 야구하는 사람은 야구공 한 타스 이러면 이제 야구공은 한 타스 한 박스에 들어있는 거가 4개 들어있거든요, 공이. 그러면 공 몇 타스 이라면 이제 야구공 몇 곱하기 타스 수 곱하기 4 뭐 이렇게 살릴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왜 항상 그렇게 포장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하면 되겠죠. 선생님은 우리 때, 요즘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나 운동회 하면, 요즘은 이제 보지 못하는 일인데, 우리 때는 되게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운동회 하면, 특히 어린이날 운동회 때, 상품을 부모님이 준비했습니다. 특히 반장, 부반장 엄마들은, 비싼 상품을 준비했어야 됐어요. 반 애들이 한 반에 한 50명 되는데, 노트 2권, 1인당이라면 노트 100권 들고 가야 돼, 내가. 문방구 대박 터지겠죠, 그날은. 막 1인당 연필 2자루씩. 자, 우리 반의 학생이 50명인데 1인당 연필 2자루씩 나눠줘야 된다. 몇 타스를 사야 될까? 초등학교 산수 문제. 9타스. 그치. 9타스 하면 108자루 나오니까 2자루씩 나눠주고 8자루 남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묶어서 이해를 하는 게 몰 단위가 돼요. 그리고 그 개수가 아보가드로 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 예제 5번. 물 1몰 속에 산소 원자 몰수와 실제 개수, 수소 원자의 몰수와 실제 개수 플러스 하나 더 하자면, 그래서 산소 원자의 총 질량 몇 그램, 수소 원자의 총 질량 몇 그램. 그래서 물 1몰의 총 질량 몇 그램인지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간략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자, 물 분자는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H2O잖아.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물 1몰이라는 아이디어 생각을 딱 하면 요렇게 생긴 물 분자가 몇 개 있다? 1몰개 있는 거야. 얘 곱하기 1몰로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산소 원자는 몇 몰? 물 분자가 1몰이면 그 안에 산소 원자는 한 분자당 산소는 1개잖아. 그럼 그대로 산소 원자 몰수는 1몰개겠죠. 수소 원자는 몇 몰개? 물 1몰 속에 수소 원자는 몇 몰개? 물 한 분자에 수소 원자 2개잖아. 물 분자 1몰개에 수소 원자는 몇 몰개? 2몰개겠죠. 2개 들었으니까. 그럼 봐봐. 산소 원자 1몰의 질량은 몇 그램? 산소 원자 아까 원자량 얼마였죠? 16이지. 그러면 산소 원자 1몰의 질량은 그래 16g. 수소 원자는 2몰개잖아. 수소 원자 2몰개의 질량은 그렇지 2g. 물 분자량 얼마였다고 아까? 18이었잖아. 물 분자 1몰의 질량은 그래 18g. 요거 계산해 보면 맞잖아. 그럼 굳이 설명하자면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고 얘는 그러면은 1.2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24승계가 되겠지. 요거 23승계였으니까. 맞죠? 12.02라고 쓰는 거 아닙니다. 1.204라고 10의 거듭제곱 하나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제 4번을 했으니까, 예제 5번까지 했으니까, 예제 6번, 예제 7번 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 봐봐. 염화칼슘은 이온화되면 어떻게 이온화가 되죠?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얘는 되게 물에 잘 녹는 염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100% 이온화 거의 다 된다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봐봐. 얘네들의 입자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죠? 입자 비율이? 입자 개수비가 1대 1대 2잖아. 이거는 개수비죠. 그러니까 봐봐. 염화칼슘 1몰이면은 칼슘 이온이 1몰이 나오고 염화이온이 2몰이 나오는데 우리는 수용액 안에 있는 이온수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총 몇 몰이 생겨 있다? 3몰이 생기는 거지. 자, 7번. 원자량은 12탄소가 12.00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원자량의 기준을 24로 정했다면 아보가드로 수는 어떻게 될까? 아보가드로 수의 정의가 뭐예요? 탄소 원자량. 탄소의 원자량이 탄소의 질량수가 그램으로 가기 위한 게 아보가드로 수잖아요. 개수. 그럼 탄소의 질량은 안 바뀌는데
탄소의 원자량을 2배로 늘렸으면 필요한 원자 개수는 몇 배가 돼야 돼? 기준값을 2배나 큰 값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를 잡은 거잖아. 그러면 개수가 몇 배가 돼야 된다? 실제로 2배로 늘어야 되겠죠. 그럼 아보가드로 수는 아까 말한 1.204 곱하기 10의 24승계가 되겠지. 2배로 커지게 됩니다. 알겠죠? 응?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계속 그 뒤에 모래 질량, 모래 부피 이렇게 해서 연결해 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몰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가 실험을 할 때 개수 단위로 헤아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측정해서 정확한 정량을 집어넣기에 가장 좋은 것은 질량이죠. 즉, 우리가 원하는 입자의 개수와 질량을 연결해주는 결국 화학식량, 그게 원자량이 됐던 분자량이 됐던 이온식량이 됐던 실험식량이 됐던 화학식량을 질량으로의 변화를 해줄 수 있는 녀석이 바로 몰이라는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봐봐. 원자 1몰은 원자량에 그램 붙이면 되고, 분자 1몰은 분자량에 그램 붙이면 되고, 이온 1몰은 이온의 식량에 그램 붙이면 되죠. 왜? 어차피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질량에 영향을 거의 안 주기 때문에 그래. 그럼 저기 예제 8번에 1번 봅시다. H2 2몰 몇 g이냐? 자, H2의 화학 식량이 얼마죠? H2 분자의 분자 식량 2지. 그리고 몰수가 얼마? 2잖아. 그러면 저절로 몇 g이 된다? 그치? 4g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예제 9번 분자, 물분자 한 개 질량은 예제 8번에 2, 3, 4는 여러분들 풀라고 내가 비운 거죠. 예제 9번 H2O 분자 한 개 질량은 자 H2O 화학식량 얼마죠? 18. 이 1몰계가 모이면 몇 그램? 그치, 18g이잖아. 1몰계라는 거는 6.02 곱하기, 그냥 우리 6 곱하기 갑시다. 귀찮으니까. 책에 몇 개냐고 물어보면 그거 개수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냥 우리가 조금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몰이라고 치자. 그러면 요 개수가 18g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한 개는 6 곱하기 10의 23승분의 g이니까 얼마?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 되겠죠. 대략 근사값으로 아보가드로수 조금 줄여서 실제로 여러분들 통과나 화원에서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보다 그냥 6 곱하기 10의 23승계로 쓰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 문제마다 잘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제 10번은 거꾸로 가는 거죠. 이산화탄소 22g.
봐봐. 이산화탄소 화학식량 얼마죠? 분자식량?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죠. 자주 나오는 물질의 화학식량은 익숙해지면 여러분들도 외우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계속 노가다로 연습을 해야 되고, 지금 내가 따라오는 게 더디다는 거는 내가 머리가 부족하다거나 수업이 너무 빠른 게 아니라 아직 우리가 익숙하게 반복이 덜 된 겁니다. 집에서도 계속 반복해 봐야 돼요. 이산화탄소의 화학식량은 44가 되죠. 왜? 12 더하기 16 곱하기 2잖아. 그럼 44죠. 즉 이산화탄소는 44니까 1몰이 몇 그램? 44g이잖아. 그럼 22g이면 몇 몰? 몇 몰? 그치. 0.5몰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 22g의 몰수. 이산화탄소 22g의 몰수. 사실 화학원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몰수 구하기. 그럼 봐봐. 몰수는 어떻게 되느냐? 아보가드로 넘버에 대한 실제 개수. 이런 몰수가 나오죠. 그리고 화학식량분의 질량. 이것도 몰수가 나옵니다. 20페이지 넘어가면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일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붙여간다고 할 때, 자, 지금 뭐 하시느냐? 예제 8번의 2, 3, 4랑 예제 10번의 2, 3, 4를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바로 책 펴서 시작. 이거 오늘 수업하고 나면 반복 연습하는 거 문제 줘가지고 같이 풀릴 겁니다. 요 교재 문제 수가 적으니까. 빨리. 계속 우리는 묶음 단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량 못지않게, 질량 못지않게 우리 중학교 3학년 화학과정에 보면 아보가드로의 법칙,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기체 반응의 법칙은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일 때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는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잖아요. 온도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그리고 그게 설명이 가능하도록 한 게 아보가드로가 분자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아보가드로의 가설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아보가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동일한 온도와 압력 하에서 모든 기체는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입자수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중등 과정에서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해요. 아보가드로 가설이라고. 이게 화원으로 넘어오잖아. 그러면 STP라는 개념이 일단 먼저 나옵니다. 뜻은 스탠다드, 표준의죠. temperature, 뭔데? 온도, pressure, 압력. 표준 온도, 압력, 환경.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73켈빈, 즉 0도씨 1기압 1013 헥토파스칼 혹은 보통 10의 5승 뉴턴 미터 제곱. 요거 계산은 원래는 1000파스칼입니다. 1013은 우리가 보통 1기압이라고 부르는 건데 물기둥 10m 계산하면 요게 나와요. 근살값이긴 하죠. 이 환경 하에서 0도씨 1기압에서 모든 기체 1몰은 22.4리터가 나온다. 기체 1몰이 22.4리터다. 그 말은 뭐다? 우리 요식을 좀 다시 가져올게요. 몰수라는 게 아보가드로 넘버에 대한 개수. 맞지? 화학 식량에 대한 질량. 그리고 22.4리터분의 부피도 몰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왜? 기체 1몰이 22.4리터니까 44.8리터면 몇 몰이다? STP에서 부피가 2배가 되면 그 부피 속에 존재하는 기체 입자수도 몇 배가 돼야 되니까 2배가 돼야 되니까 2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그 안에 있는 분자가 2몰이니까 원자는 또 몇 몰이다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겠지. 계속 연결해서. 이해가 돼요? 이거는 바로 한번 구해봅시다. 20쪽에 예제 11, 12, 13 있는데 예제 12는 선생님이 지금 풀어줄게요. 이건 뭐 정확한 값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연습할 필요가 딱히 있는 건 아니라서. 자, 봐봐. 수증기의 밀도를 구하라. 자, 우리 밀도 공식이 뭐예요? 그치?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러면 결국 1몰의 부피에 대한 1몰의 질량을 구하면 수증기의 밀도를 구할 수 있겠죠. 얼마? 22.4리터 분의 18g.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아니면은 굳이 얘를 맞나? 맞지. 세제곱센티미터에 대한 18g으로 만들어도 되겠죠. 왜? 1세제곱센티미터가 1ml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1세제곱미터는 몇 리터게? (1000리터입니다)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나 돼요.
부피 되게 큰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지금 뭐 하시느냐? 예제 11번, 예제 13번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봐봐. 요렇게 이야기해주면 요 부피와 관련되는 걸 좀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해줄게요. 우리 물은 밀도가 얼마죠? 4도씨 기준으로 1g per ml죠. 맞지? 그러면 물 1몰은 질량이 몇 g이에요? 물 1몰. 물, 액체 상태의 물 1몰은 몇 g? 이 화학식량 뭔데? H2O. 화학식량 18이잖아. 그럼 물 1몰이면 몇 g이에요? 그래, 18g이지. 그럼 얘는 부피가 얼마? 4도씨 물 18g의 부피는 밀도가 1이니까 g이 18g이면 부피도 18ml 나와야 되잖아. 그지? 물 18ml면 그 우동집에서 나눠주는 국물 떠먹는 용도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숟가락 한 숟가락이에요. 그 우동집 플라스틱 숟가락 뭔지 알지? 밥 떠먹기 졸라 불편한 숟가락. 국물 잠깐 떠서 호로록 마시는 외에는 쓰잘데기 없는 그 숟가락. 장난친다고 국물 이렇게 떠서 이렇게 잡고 꼭다리 잡고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 숟가락. 그거 한 숟가락이 18ml에 되랴. 얘가 수증기가 되면 물 그 한 숟가락이 수증기가 되면 22.4L가 된다고 그냥. 그러면 페트병 몇 개야? 요즘에 페트병 하나 2L짜리 나오잖아. 생수통 큰 거. 그거 11통 된다고. 물 한 숟가락이. 지금 말한 게 전부 다 그냥 1몰 기준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여기에 곁다리로 그 안에는 물 분자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러면 산소도 H2O가 6 곱하기 23승계. 그럼 산소 원자도 6 곱하기 10의 23승계. 수소는 1.2 곱하기 10의 24승계. 이런 식으로 두루루루 계속 그냥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 출발이 났어. 그래서 몰이 중요해요. 실제로 진짜 고등학교 가면 일반계고 가잖아요. 몰만 한다래요. 몰만 한 달 한다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에 달릴 거를. 근데 그게 다른 거 아니야. 왜 한 달 쓰느냐? 내용을 더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 여러분들 손에 붙이려고 그러는 거야. 고2 1학기 화학 둘째 시간에 이거 시작해서 한 주 내도록 한 3시간, 4시간 동안 이것만 해. 지금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것만. 해서 그게 손에 붙어야 그 뒤에 뭐를 사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1분에 한 문제가 풀리는 거죠. 그럼 똑같아. 영어 스펠링의 A라는 글자는 영어 단어에서 보통 뭐로 발음돼요? 아, 에, 뭐, 그 부근에서 발음되잖아. 근데 대충 어느 정도 발음을 맞춰서 읽다 보면 자연스러운 발음, 어디서 들어본 발음으로 말을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맨 처음에 A가 아나, 어나 이런 식으로 발음이, 에나 이런 걸로 발음이 된다는 거 여러 가지 하잖아. 아파트먼트, 애플, 오렌지 막 이러면서. 아도 될 수 있고, 어도 될 수 있고, 맞지? 왜 그렇게 해요? 그거 그냥 익숙해지라고 하는 거잖아. 똑같아, 뭘도. 자, 그럼 봅시다. 예제 11번. STP에서 암모니아 34g, 암모니아 화학식량 얼마? 17, 34g이면 몇 몰? 2몰. 그럼 부피는 44.8L.
자, STP에서 이산화탄소 5.6리터. 5.6리터 몇 몰? 4분의 1몰. 맞지? 그럼 그 질량은 11g. 왜? 이산화탄소 화학식량 얼마? 44. 그죠? 지금 단순 노가다 반복인데 그거 하는 겁니다. 자, STP에서 메테인 11.2g. 자, 메테인 일단 이거부터 잡아봅시다. 분자식 량, 분자량 16이겠죠. 그 다음에 11.2리터 몇 몰? 0.5몰. 몰수 0.5몰, 분자수 2분의 1몰, 3.01 곱하기 10의 23승계. 질량은 8g. 그치? 넘어가 봅시다. 자, 예제 14번. H2O 36g. 자, H2O 분자식. H2O 화학식 18. 36g 2몰. 자, 두 번째 3 곱하기 10의 23승계 0.5몰. 세 번째 5.6리터. 자주 나오는, 야, 4분의 1. 그치. 맨날 나오는 숫자란 말이야. 단순 노가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맨날 나오는 숫자 계속 반복해서 눈에 붙이라고, 손에 붙이라고. 자, 15번. 다음 중 1몰이 아닌 것은? 자, 1번. 수소 원자 1g에 포함된 수소 원자 수. 이거 1몰 맞죠? 원자라 그랬으니까. 2. STP에서 이산화탄소 11.2리터 속에 포함된 산소 원자 수. 자, 11.2리터면 몇 몰? 2분의 1몰이죠. 맞지? 근데 이산화탄소에서 산소 원자 수래. 이산화탄소 한 분자에는 산소 원자가 몇 개 들어가? 2개 들어가지. 그럼 이산화탄소 1몰에는 산소가 2몰일 거 아니야. 산소 원자가. 이산화탄소 0.5몰에는 산소가 몇 몰? 1몰 맞죠? 3번. 물 18g 속에 포함된 물 분자수. 이거는 대놓고 1몰이지. 자, STP에서 물 22.4리터? 맞냐? 그치? 물이 아니라 수증기가 돼야 되는 거지. 물 22.4리터 몰수 엄청나겠죠? 물 1몰에 18ml, 22.4리터 하면 한 1000몇백 몰 나올걸? 1800몰 나오나? 알겠어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갑시다. 22쪽. 기체의 분자량 측정. 자, 제일 중요한 거 위에다가 적어 놓고 갈게요. 뭐, 이거. 몰수는 아보가드로 수분의 분자 개수는 화학식 양분의 질량은 화장실? 22.4리터분의 부피 단 STP에서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여기 기체의 분자량 측정이라는 건 요 식을 쓰겠다는 건데, 원래 우리 이런 분자식들은
분자식보다는 우리가 뭐가 더 자연스럽다? 그냥 분모 넘겨서 곱셈식으로 두는 게 좀 더 자연스럽죠. 무슨 소리다? 부피는 몰수 곱하기 22.4리터가 기체의 부피로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맞지? 자, 예제 16번. 11.2리터가 16g인 분자량은 봐봐. 예제 16번. 11.2리터 몇 몰? 0.5몰. 이 지금 몇 g이다? 16g이다라는 소리잖아. 그럼 우리가 분자량을 알려면 1몰의 질량을 찾으면 되죠. 몇 g? 그치. 그러면 분자량이 얼마? 32가 되죠, 저절로. 1몰일 때 질량이 분자량이니까. 알겠어요? 자, 예제 17번.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기 좀 써야 되겠네. 자, 밀도가 리터당 1.43g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뭘로 맞춰야 되니까? 그치? 22.4리터를 아래 위에 다 곱해줘야 되겠죠. 1.43 곱하기 22.4니까 얼마가 된다? 32? 계산기 두들겨 봅시다. 1.43 곱하기 22.4 32.032 나오거든. 그러면 대략 얼마? 32가 되겠죠. 자,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잠깐 여기서 좀 식을 풀어보자면, 자, 같은 입자는 같은 부피를 가지죠. 봐봐. 22.4리터 분의 질량은 우리 요식을 좀 가져와 볼까? 봐봐. 화학식량분의 질량이 22.4리터 분의 부피가 되잖아. 맞죠? 그러면 이 식을 뒤집으면 부피분의 질량은 22.4분의 화학식량이 되죠. 뭐 한 거야? 얘랑 얘랑 위치 바꾼 거잖아. 근데 부피분의 질량이 뭐예요? 밀도. 무슨 소리다? 밀도라는 것은 화학식량과 비례하죠. 그러면 18번 봐봐. 일정 부피 속의 질소는 1.4g, 어떤 기체는 질량이 1.6g이래. 질소 분자량 얼마죠?
질소 분자량. N2잖아. N 하나가 14니까 N2가 얼마? 28이죠. 어떤 기체의 질량은 1.6이다. 이 기체의 분자량은? 그럼 이거 비례식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정비례 안 되잖아. 1.4 대 28은 1.6 대 X. 암산도 되겠다, 야. 얼마? 1.4인 질소가 28이 분자량이잖아. 그치, 이거 X는 32잖아. 응? 아니, 이것도 숫자 바꿔 적어도 뭐, 어차피 비례식이니까. 1.4 대 1.6은 28 대 X. 그럼 X는 32. 그럼 무슨 기체다? 산소겠죠. 예제 19번. 공기보다 무겁다, 가볍다라는 건 밀도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 말은 분자량이 29보다 크냐, 작냐를 따져보면 공기 중에서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냐, 무거운 기체냐를 따질 수 있겠죠. 분자량이 29보다 크면 무거운 기체, 밀도가 큰 기체. 29보다 작으면 가벼운 기체, 즉 밀도가 작은 기체가 되겠지. 저 중에 자, H2 분자량 얼마? H2 2, NH3 17, CO2 44, CH4 16. 그럼 저 중에서 무거운 기체는 CO2 이산화탄소. 나머지는 다 가벼운 기체. 알겠나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양적 관계라는 것은, 자, 화학적인 변화, 화학 반응을 원소 기호를 사용하는 화학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화학 반응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반응물과 생성물을 쓰고, 맨 처음에는 이걸 뭐로 쓴다? 그냥 한글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고 얘네들을 뭐로 바꾼다? 2단계에서 화학식으로 바꿔 쓰고, 마무리로 뭐로 만든다? 그 반응 계수를 맞추는 게 화학식이에요. 뭐 하나를 만들어 보자면,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면, 에탄올의 연소 반응 한번 해볼게요. 에탄올이 연소니까 산소랑 반응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생긴다?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죠. 자, 화학식으로 바꿉니다. 에탄올 C2H5OH 산소 O2, 물 H2O, 이산화탄소 CO2. 요거 개수 바꾸는 거는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있죠. 화학 반응식 첫 단원. 아마 2학기 중간에 칠 확률이 높죠. 어차피 3학년 2학기는 시험 한 방 치잖아. 저희는 1학기 때 1학기 때 한 방 이 단원 했다고?
아니 3학년 2학기는 시험을 치죠. 책임지죠. 한 번 칠 겁니다. 대부분 학교가 중간기말로 안 치고. 저희는 좀 안겨가지고. 1학기 때 한 번 쳐서 2학기 때 중간기말 친다고? 아니 두 번. 두 번? 대부분 한 번만 치던데. 자, 그러면 요거 개수를 맞추는 방법은 미정계수법이라고 복잡한 방법도 있긴 하지만, 솔직하게 중등은 개수 끼워넣기로 바로 되거든요. 잘 봐봐. 여기 탄소 몇 개? 두 개 있죠. 여기 뒤에는 탄소가 몇 개? 하나 있지. 그럼 여기 2 적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지금 수소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잖아. 여기 수소 몇 개 있어? 2개. 그럼 개수를 똑같게 하려면 얼마 적으면 돼? 3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마무리로 여기 이제 산소 원자가 총 몇 개야? 여기 3개, 여기 4개죠. 그럼 총 7개 돼야 되는데 여기 1개 있잖아. 그럼 여기 몇 개가 되면 돼? 6개가 돼야 되니까 여기 3 적으면 끝나는 거예요. 방금 요렇게 한 게 우리가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는 거고. 얘네들 앞에 개수를 A, B, C, D 해놓고 연립으로 식 풀어가는 게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거 안 해도 되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21번이었네. 20번 한번 풀어보세요. 20번 보자. C2H6 에테인이네. 자, 지금 여기에 보면은 문제가 어떻게 돼 있죠? A, B, X, Y로 돼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수치대입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어차피 수치대입이란 미정계수를 수치대입으로 해도 풀리긴 합니다. 근데 여기 봐봐. 탄소 개수를 확인해 보면 2A는 X죠. 그 다음에 수소 개수는 6A가 2Y죠. 그러면 3A가 Y잖아. 맞지? 그리고 산소는 2B는 2X 더하기 Y잖아. 이렇게 해놓고 가장 단순한 숫자 조합을 찾는 거야. 그럼 봐봐. A에 1 넣어볼게요. A에 1을 넣었습니다. 그럼 X는 얼마? 2가 되죠? Y는 얼마? 3이 되잖아. 그럼 여기에 넣으면 2, 3을 넣으면 얼마가 돼? 7이 되죠. 그러면 B는 2분의 7이 되잖아. B가 2분의 7이 되면 자연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남은 숫자들을 전부 다 얼마를 곱한다? 2를 곱하는 거지. 그럼 A가 얼마? A가 2, B는 7. 그럼 X는 얼마? 4, Y는 6. 요 숫자 넣으면 된다고. 요렇게 해서 만드는 게 미정계수입니다. 수치대입으로도 똑같은 결과 얻을 수 있어요. 어차피 숫자 끼워 맞추기니까. 한번 해볼까요? 그냥 비워놓고. 자, 탄소 2개니까 여기 2 적어. 수소 6개니까 여기 3 적어. 그럼 여기 4개, 여기 3개, 여기 2개 있으니까 2분의 7. 분모 있네? 다 2 곱해. 끝.
요렇게 해서 개수를 맞추게 되면, 자, 24쪽 양적 관계. 이 반응식의 개수들 있잖아요. 방금 이제 우리가 숫자를 만들어 놓은 2, 7, 4, 6. 이 원래 화학 반응에서 반응하는 그 물질의 개수비죠. 근데 개수비니까 당연히 무슨 비가 돼? 몰 비율이 된다고. 몇 몰씩인지가. 개수니까 몰이죠. 그리고 이게 개수비니까 당연히 분자수의 비이기도 하고. 그리고 언제? 기체일 때는 부피비가 됩니다. 주의해야 될 건 우리가 질량보존 법칙, 일정성분비 법칙 전부 다 질량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질량비를 뽑고 싶으면 반응 개수 곱하기 화학식량을 구해서 곱해야 질량비가 나와. 중요한 여기에 질량비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되고, 결국 질량이고 뭐고 분자수고 부피고 결국 아까 여기에 적어놨던 뭐를 중심으로 다 연결해서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밀도랑 화학식량이 비례한다던가. 그러면 봐봐, 밀도라는 게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맞지? 그럼 1g당 분자수라고 하면 화학식량의 역수잖아. 그럼 몰수의 분자량의 비례 반비례? 반비례 하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비례관계 반비례 관계를 따지는 게 바로 이 양적 관계론에서 중요한 연습이고, 이 양적 관계론의 문제 해결은 결론은 전부 다 뭐다? 몰 중심의 해결이라는 거죠. 자, 넘어가 볼까요? 바로 실제로 한번 문제 접근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25쪽. 뷰테인의 완전 연소 반응에 대한 질문에 답하시오. HCO는 1, 12, 16이다. 이렇게 줍니다. 봐봐. 자, 1. 화학 반응식으로 쓰시오. C4H10에 O2 더해서 CO2랑 H2O가 나와야 되는데, 맞지? 4개니까 4, 10개니까 5, 8, 3, 8, 5, 13이니까 2분의 13 안 되니까 13 적고 2, 8, 10 됐죠? 이렇게 하면서 개수 짜자작 해서 분자 나오면 그냥 다 분모 곱해버리면 됩니다. 화학 반응식 썼어요. 자, B. 뷰테인 29g. 자, 뷰테인 C4H10이잖아. 화학식량이 얼마죠? C4면 48, H10이면 10. 합쳐서 얼마? 58이잖아, 화학식량이. 그지? 그럼 뷰테인 29g 몇 몰? 그치, 0.5몰. 이 생성될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분자. 얘랑 이산화탄소 몰 비가 몇 대 몇이야? 개수비가. 2대 4잖아. 즉, 분자 개수비는 1대2, 이 시가 아니고 요 식이구나. 쏘리. 얘랑 얘랑 2대 8이죠. 즉 1대 4잖아.
그럼 뷰테인 0.5몰에서 이산화탄소는 몇 몰 나온다? 몇 배 나온다? 4배 나오겠죠, 4배. 2에서 8이니까 4배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뷰테인 0.5몰이면 이산화탄소 몇 몰 생긴다? 4배니까 2몰 생기겠죠. 개수 2몰이니까 1.204 곱하기 10의 24승계 아니면은 1.2 곱하기 10의 24승계 해도 되겠다. 그죠? 그러면 뷰테인 29g을 완전 연소시킬 때 필요한 산소기체의 부피 몇 배 필요해요, 지금? 2분의 13배가 필요하지. 그러면 2분의 13 곱하기 0.5니까 4분의 13. 그럼 몇 몰이야? 3과 4분의 1몰이죠. 필요한 산소의 몰수가. 부피는 산소에 필요한 몰수를 구했잖아. 여기에 얼마를 곱하면? 22.4리터를 곱하면 뭐가 된다? 전체 부피가 나오겠죠. 그냥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대신에 익숙하게 몰 중심으로 바닥바닥. 뭐? 22의 B. 수증기 질량. 자, 그럼 봐봐. 얘랑 몇 대 몇? 1대 5죠. 그럼 뷰테인 0.5몰이야. 그럼 수증기는 몇 몰? 몇 배 많이 생겨? 얘랑 5배 많이 생겨야 되잖아. 그럼 0.5몰이면 몇 몰? 2.5몰 생겨야지. 2.5 곱하기 질량 구하랬으니까 수증기 화학식량 넣으면 될 거 아니야. 18. 응? 자, 예제 23번.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긴다. 자, A 기체랑 B 기체가 반응해서 이 C 기체가 생긴다. 근데 A는 분자량이 2다. 자, 요거 봐봐. 요거는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문제라서 바로 확 풀리진 않을 건데 A 0.4g, B 22.8g이 반응을 합니다. A가 0이 됐고요. 반응 후가. 그럼 얘는 마이너스 0.4가 됐겠죠? B는 여기서 얼마가 반응했는지 모르겠는데 X가 남았죠. 그리고 C가 얼마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두 개 합친 부피가 얼마? 8ml예요. 그리고 A 0.8g에 B가 7.6g 반응을 해서 여기에 Y가 남았고
얘를 마이너스 7.6g을 다 반응시켜서 얘는 빵이 되었죠? 그러고 난 전체 기체가 얼마다? 6이죠. 이건 복잡하겠는데? 과거급 문제긴 하겠네. 이거 수능 3점짜리 문제겠다. A의 분자량이 2다. 제가 37 정도, 35, 70 돼야 되는데. 여기는 22.8 마이너스 x고 C가 생기는 질량은 C가 좀 복잡하겠다. 예제 23은 지나갑시다. 이거 다음 주에 내가 풀어드릴게요. 내가 볼 때 이거 3점짜리인데 수능. 자, 마지막 농도 다음 주에 가고 잠시만 좀 배웁시다. 몰랄과 퍼센트 ppm bpb 몰 농도. 솔직하게 여러분들 화학원에서 우리가 실제로 쓰는 농도는 두 가지입니다. 퍼센트랑 몰 농도고요. 몰랄은 화2 가면 쓰게 되는데 우리가 몰 농도까지 하고 아마 다음 주에 몰 농도 연습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첫 번째. 퍼센트 농도, 백분율. 백분율은 용액 그램 수분에 용질 그램 수를 전체를 100으로 잡았을 때 잡는 게 퍼센트 농도죠.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용해도 설명 나올 때 같이 조금 찔끔 나오게 되고, 퍼센트 농도는 실제로 어떤 식을 더 많이 쓰게 되느냐면, 용질 그램 수를 구할 때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사실 뭐야? 용질의 몰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용질 그램 수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용액 농도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를 구해서 용질을 뽑아내면 좋겠죠. 그럼 요 용질 그램 수 가지고 몰수 뽑아낼 수가 있겠지. ppm은 우리가 이제 뭐 공부할 때는 쓰는데 많이 쓰진 않고요. 사실 퍼센트 농도, ppm 농도, ppb 농도는 퍼센트는 100분의 1. 그래서 퍼센트잖아. ppm은 파트 퍼 100만 분의 1. ppb는 10억 분의 1. 이 되는 건데 빌리언 분의 1이니까. 얘네들은 특징이 뭐다? 자, 퍼센트 농도를 쓰면 장점. 온도와 상관이 없죠. 온도랑 상관없이 쓸 수 있는 농도인데 얘를 화학에서 화학원에서 많이 안 쓰는 이유는 이겁니다. 질량을 몰수로 바꿔야 실제로 우리가 쓰기 편한 양으로 캐치해서 쓸 수 있게 되잖아. 왜냐하면 소금물 10%랑 설탕물 10%, 10% 소금물과 10% 설탕물에는 소금의 질량과 설탕의 질량은 같죠. 자,
10% 소금물 100g하고 10% 설탕물 1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질량과 설탕의 질량은 같잖아. 100g에 10%가 소금이고 100g에 10%가 설탕이라 그랬으니까. 설탕과 소금의 질량을 같은데 입자 개수가 같나요? 다르지. 아까 우리 숫자가 전혀 다르잖아. 설탕과 지금 분자량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럼 입자 개수가 몇 개 없을 거야? 소금은 분자량이 설탕보다는 작으니까 입자수가 많겠죠. 그럼 우리가 화학 반응은 입자수 개수대로 맞추잖아. 그러니까 이걸 당장 쓰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ppm이나 ppb도 실제로 쓰이지는 않는다는 거지. 대신에 몰 농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실제로 화원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몰 농도라는 건 어떻게 규정되냐면 단위가 대문자 m으로 쓰는 거예요. 보통 몰 퍼 리터라고 쓰거나 대문자 m을 쓰면 되는데 용액 1리터 안에 내가 원하는 입자가 몇 몰 노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액체는 우리가 뭐를 재는 게 더 편해? 질량 재는 게 편해? 부피 재는 게 편해? 그치? 용액이니까, 쉽게 말해서, 부피당 입자수기 때문에, 반응에 적용시키기가 용이하죠. 맞지? 단점은 온도에 따라 용액이 열팽창할 수 있잖아. 그래서 몰 농도를 쓰는 실험은 온도가 변하는 실험에서는 사실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에서 실제로 우리가 많이 쓰는 화학식은 그럼 어떻게 돼? 몰수는 농도 곱하기 부피가 되겠죠. 맞지? 대신에 조심해야 되는 거. 농도를 맨 처음에는 농도를 화학식으로 주고 H2O로 주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를 물어보거나 하면 이제 값이 바뀌겠죠. 몰수가 바뀔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풀면 되는데 얘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되게 많이 쓰는 식이에요. 그러면 참고로 몰랄 농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 그냥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몰랄 농도라는 거는 용액 부피당이 아니라 용액 1kg당 용액 1kg당 녹아 있는 용질 그램수 용액 1kg당 녹아 있는 용질 그램수란다. 몰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부피랑 상관이 없는 몰 관련 공식이 되겠지. 그럼 반응할 때 어떻게 온도 변하는 때는 몰랄 농도를 쓰면 좀 더 편하긴 하겠죠. 그러나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서 저거를 한번 볼까? 예제 2번. 예제 1번은 전환식인데 몰랄 농도 있고 하니까 좀 불편해서 저건 넘어가고 예제 2번 28쪽에 납축전지와 이산화납을 황산 수용액에 담근 전지로 자동차에 널리 이용된다. 이거는 납축전지, 우리 트럭 같은 데 있는 자동차 배터리 생각하는 겁니다.
일반 자동차용보다 큰 거. 황산 수용액은 1.274g/ml고 질량 퍼센트 농도는 30%다. H2SO4는 98이다. 황산 수용액의 질량. 자, 밀도가 1.274g/ml잖아요. 맞지? 그러면 얘가 1ml당 1.274g이야. 그러면 1리터가 돼버리면 몇 그램? 밀리리터가 리터가 되면 얼마 곱해야 돼요? 1000이지. 그럼 얘도 그냥 1000을 곱하면 되겠네. 1274g. 됐죠? 근데 이거는 지금 뭐다? 황산 수용액이지. 그럼 황산 수용액 1리터 안에 있는 H2SO4는 자, 질량 퍼센트가 30%로 했잖아. 맞죠? 그럼 무슨 소리다? 1274 곱하기 100분의 30이 우리가 원하는 그램 수가 되겠죠. 동그라미 날리고 서수점 찍고 3 곱하면 되겠네. 3, 4, 12, 3, 7, 21, 3, 2, 6, 3, 1은 3, 382.2g. 요게 뭐다? 황산의 질량이지. 몰수는 분자량이 98이래요. 아까 몰수 뭐라 그랬어? 분자량분의 질량이 몰수라 그랬죠? 98분의 382. 4? 4 하면 딱 되나? 4, 9, 36, 48, 32. 3월 조금 안 되나? 48, 32, 49, 33, 39.2가 나오네. 맞죠? 그럼 몰 농도는? 내가 계산 잘못한 거 아니지? 3, 4, 12, 3, 7, 21. 요거 3, 2, 6. 맞는데? 그지? 근데 왜 392가 나와, 이씨.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98분의 382. 382 나누기 98. 3.89, 3.9 나오네. (3.9) 몰 농도가 되는 거지. 몰랄 농도는 패스. 우리가 지금 쓸 거 아니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요즘 실제로 문제집 풀어보면 이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과학 선생님들 특이 있어요. 화학이 좀 가장 덜 하긴 한데 가급적이면 어떤 숫자로 맞춰 놓는다? 나눠 떨어지는 숫자로 미리 조절을 해 둡니다. 화학은. 원래 과학은 그런데 화학은 원래 정해져 있는 숫자들이 있다 보니까 나눠 떨어지는 숫자들을 하면 딱 티가 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실제 문제집에서는 어느 정도 조율을 해 놓습니다. 오케이? 오늘 과제는요,
29부터 32까지 풀어오는 거고 테스트지 갖다 드릴게요. 거기 문제들 쭉 있잖아. 대신에 몰랄 농도 돼 있는 거는 안 풀어도 됩니다. 몰랄 농도에 대한 값은 30까지죠. 32까지 32까지요. 29, 30, 31, 32 네 바닥인데 몰랄은 없잖아. 그래요? 잘 모르는 거. 별표 쳐보면 되니까 다음 주에 질문 받고 시작할 거니까. 쪽지 시험 5문제.